안녕하세요. 윤성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합격 자소서가 궁금하다라는 주제로 자소서 강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년간 이제 취업 또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자소서부터 해갖고 취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구나. 또 되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저 역시도 그동안 계속 자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남는 아쉬움이 뭐냐면은, 뭐랄까, 너무 범용적인, 너무 일반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유해야 되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자소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나의 맞춤형 자소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인 어떤 화두이자 유행인데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자소 강의도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의 맞춤형 자소서라는 컨셉을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많은 학생들이 가질 만한 고민들인데 딱 트렌드에 맞는 어떤 강의나 교환이 없어서 자소 작성에 어려웠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소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그 합격 자소서가 궁금하다에 공기업 그 남자 편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하고 올해 취업 컨설팅을 같이 받으면서 자소서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를 받은 후에 40연패를 극복하고 지금 이제 모 공기업에 입사를 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같이 한번 공기업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이 친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하고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럴 때 나는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그 남자의 프로필을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 남자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한테 나는 지금 이 사람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인지 아닌지 고민해볼 수 있는 간단 프로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이미 졸업을 했죠. 그래갖고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작년에 졸업했던 친구고 학교 이름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27살. 그래갖고 올해 이제 28살이 되었겠네요. 그래갖고 나이는 27살의 나이에 저와 만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이죠. 3점 후반의 학점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전기 관련 공과 계열의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점 후반의 학점을 이 친구가 학점에 대해서 정확히 저한테 알려줄 수가 없었던 게 졸업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 그 학점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점 후반대의 학점으로 아마 졸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점수가 755점. 그리고 기본적인 각종 자격증들이 이제 기사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식스싱화 GB 자격증 하나, 그 다음에 한국사 1급 자격증까지 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업 스펙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공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이 수도권과 서울을 다 포함한 실제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내가 공기업을 가야지라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서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점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3점 후반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을 가기 위해서 학점이 이제 어떤 취업의 스펙이자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한 요 정도면은 조금 어느 정도 높은 학점이다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를 만났을 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영어 점수가 자기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잘 안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마음 잡고 영어를 공부해갖고 900점짜리의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말리면서 점수는 755점이면 충분하고 물론 이제 서류 과정에서 만점을 받을 수는 없는 점수입니다. 근데 이런 가점들이 더해지고 나면은 755점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훌륭한 점수다라는 걸로 설득을 했고 요 상태로 취업 시장에 나가서 실제
많이 연전연패를 했죠. 그래서 본인의 연전연패 이유가 이런 스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와 같이 이제 자소서 지도를 받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면접까지 연장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최종 본인이 목표로 했던 전기 관련 공기업에 합격을 하는 과정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자소서 얘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이제 전기 관련 과랑 수도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아마 본인들이 공기업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스펙은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자소서 얘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써야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자가 이제 자소서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친구는 A부터 Z까지의 자소서의 순서로 봤을 때 자소서가 A조차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스토리만 있는 친구. 자소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막 쓴 자소서로 무작위로 회사를 지원하는데 물론 서류 통과되는 기업들도 있고 하긴 했지만 인적성에서 걸러진다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던 친구였는데 저는 3개월간 자소서랑 그다음에 인적성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바로 취업에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A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의 자소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자소서, 특히 이제 NCS 기반의 채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업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채용의 트렌드를 보면은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직무와 그 다음에 이거 빨간 글씨로 하니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잉글씨로 기본적으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와 그 다음에 기업 분석입니다.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는 최근의 채용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는 내가 얼마 정도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을 자소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린 거는 이미 오래전 얘기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공기업 자소서를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기업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직무에 대한 분석입니다. NCS라는 개념 자체가 능력 중심의 채용, 직무 중심의 채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직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채용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은 채용 공고를 들어가 보면은 그 기업의 어떤 직렬별로 하게 되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하는 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기술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 태도적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내 자소서에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무기술서를 먼저 꼭 살펴보고 나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다음에 자소서 작성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시작할 때 공기업 자소서 같은 경우에 특히 NCS 기반의 채용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할 걸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철저한 분석을 한다봤자 1-2시간 정도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고 이러한 컨셉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뼈대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잡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자소의 전체적인 구조. 이 구조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소서의 질문 문항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질문 문항별로 내가 어필할 나의 역량,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고 태도적인 부분도 있겠고 지식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역량들에 대한 분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분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것인지 나이가 경험했던 팩트를 중심으로 기반해갖고 스토리텔링을 해주듯이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인 구조 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관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읽어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공공기관 자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